이탈리아가 일본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 분들이 이곳 이탈리아에 오셔서 마치 가상 투어 하는 느낌으로 로마 국제공항에 입국하셔서 그 다음 이제 택시를 타고 호텔로 오신 뒤 한국 분들이 이 해외 호텔에서 주의하셔야 될 법한 내용과 또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이러이러한 특징을 보고 이제 호텔 같은 데에서 한국인들을 맞출 수 있다, 한국인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특징들이 있다 라는 내용을 마치 가상여행하는 것처럼 시리즈별로 나중에 이게 이탈리아 상황이 좋아지면은 한국 분들이 이탈리아에 오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했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호텔에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관광 명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로마의 대표적인 콜로세움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주로 이제 호텔을 이 주변에 잡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왜냐면은 여기는 이제 굉장한 관광 명소다 보니까 우리나라 숭례문 생각하면 되는데, 숭례문 근처에 호텔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콜로세움 주변에도 호텔은 있는데 이제 대부분 좀 테르미니역이나 서울역, 테르미니역이나 아니면 더 시내 쪽으로 좀 호텔들만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주로 이제 그런 곳에다가 숙소를 잡으시다 보니까 이곳 콜로세움까지 오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죠. 이용을 안 하셔도 오늘은 제가 대중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이탈리아 로마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주로 이제 지하철, 또 버스, 그 다음에 이제 트램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지하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분들이 이곳 이탈리아에 오셔서 지하철을 탔는데 와, 한국하고 너무 다르다, 문화 차이가 너무 난다, 와 정말 우리나라의 지하철이 진짜 좋았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법한, 정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국하고 이탈리아하고 문화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대중교통, 그 중에서도 지하철, 한국과 이탈리아의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한국 지하철 너무 좋다, 와이파이 잘 터지고 뭐 그런 내용을 담을 건데요. 이거는 솔직히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다뤘어. 또 한국 지하철 좋다는 거 이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식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하고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한국 지하철이 좋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은 외국, 해외 지하철은 어떻길래, 도대체 여기 상황이 어떻길래 한국 지하철이 좋다는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에 살지만 그래도 유럽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국 지하철 좋다는 얘기도 제가 오늘 하겠지만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해외가 이 정도입니다 라고 제가 여기 얘기만 하면은 아마 한국 분들이 한국 지하철이 정말 좋았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현지 상황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자, 가장 먼저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이런 피라미드형으로 봤을 때 인간이 가장 원하는 그런 욕구적인 단계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고, 또 이제 볼일 보고 싶을 때 볼일 보고, 뭐 그런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탈리아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아예 없다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몰매를 맞겠죠.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주로 큰 지하철, 예를 들면은 로마의 서울역이라 불리는 테르미니역, 아니면은 뭐 띠부리디나역, 그런 큰 지하철역은 있는데 이런 작은 지하철역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뭐 간이 화장실이 밖에 있다거나, 그거는 이제 청결이나 위생적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심각하죠. 잘 청소도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아니면은 로마 중앙역, 테르미니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아요. 돈을 받는 대신 이제 화장실을 운영해 주죠. 유료 화장실인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마다 이게 있고, 막 정말 좋은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마치 호텔의 그런 화장실처럼 굉장히 막 스펙타클하게 펼쳐져 있잖아요. 뭐 변기 뚜껑은 기본이고 변기 뚜껑이 없어요 여기는. 왜냐면 막 깨지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뺐더라고요. 아무튼 한국은 변기 뚜껑도 있죠, 비데도 있죠, 심지어 무한 리필되는 휴지, 무한 제공되는 휴지도 있죠. 정말 화장실 환경이 좋은 편인데 유럽은, 특히 이탈리아는 좀 좋지가 않다. 그나마 이제 인류로 1350원을 받는 곳은 그나마 조금 나아요.
조금 나는데 뭐 비대 같은 거는 기대할 수 없고, 오죽하면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전체적인 유럽 국가들 대다수한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유럽에 나오면은 물을 많이 마시지 말라 그래요. 이게 반 농담이고 반 진담인 이야기인데, 화장실이 한국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와서 한여름에도 한여름에도 물을 좀 안 마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좀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온 거냐면은 진짜로 화장실이 별로 없어요. 이런 지하철을 비롯해서 공공장소에 화장실이 별로 없고, 그럼 어디 가서 볼일을 볼 수 있냐? 주로 이제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 가서 볼 수 있는데, 당연히 뭐 이런 데 가면 돈을 내야죠. 커피 한 잔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빵을 먹어서 돈을 내고 그 다음 화장실을 쓰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돈 내면 되지, 왜 물도 마시지 말라 그러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내가 돈을 내고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하고 화장실을 쓰고 싶어도, 문제는 이런 레스토랑, 카페, 유료 화장실이 이 로마 시내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가 인구 3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탈리아 최대 도시예요. 굉장히 커요. 이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고, 또 인구가 300만인데 레스토랑이 2만 개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카페를 포함해서 2만 개가 조금 넘을 거예요.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로마가 이만하면은 파리 요만해요. 로마에 비하면 파리는 이렇게나 작은데 이곳의 레스토랑이 4만 개가 넘어요. 엄청나죠? 한마디로 내가 돈만 내면은 어디든지 가서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먹어가면서. 참고로 서울은 8만 개가 넘습니다. 이러니까 뭐 어딜 가나 아니 사실 우리는 뭐 화장실 널렸죠. 아무튼 내가 당장 돈을 내고라도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가 많아서, 유럽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목말라도 물 많이 마시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건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과장된 이야기고요. 그만큼 화장실이 별로 없다. 또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은 정말 큰 지하철역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고, 변기가 오픈카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청결에 있어서 좀 어려워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누나랑 엄마가 화장실 가실 때 이제 휴대용 휴지가 이탈리아는 팔아요. 그거를 낱개로 파는데 그걸 이제 갖고 가시는 모습을 많이 봐가지고, 아, 여성분들은 이제 이게 필요하겠구나. 제가 또 서비스직이고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걸 챙깁니다. 혹시라도 신부님이 화장실 가셔야 되는데, 그 신부님 말고요. 그 신랑 신부의 이제 누나라고 가정할게요. 대부분 누나니까. 누나가 이제 화장실 가셔야 되는데 휴지를 못 갖고 오셨을 때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제가 휴대를 하고 가신다 그러면 이거를 드리는데, 한 번은 제가 휴지를 깜빡했어요. 그때 이제 식당이었는데 제가 이제 신랑 형하고 막 이제 투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신부님이, 누나가 화장실 간다고 해서 다녀오세요 이러고 말았는데, 깜빡한 거야. 아, 맞다, 휴지를 못 드렸네. 아니나 다를까 레스토랑인데 휴지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휴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잘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뚜껑 없죠? 그러니까 뚜껑 없다고 진짜로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 그나마 호텔 화장실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공공장소는 막 깨지고 그러니까 이 뚜껑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당황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랬죠. 이게 휴지 제가 갖고 있었는데 못 드렸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잘 해결했다고. 이게 수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아무튼 잘 해결했다고 하셔가지고, 뭐 방법이 다양하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요것만 얘기할게요. 아무튼 잘 해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오픈일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지하철은 한국처럼 그런 화장실이 많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한국 분들이 오셔서 좀 놀랄 법한 그런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는 표 문화인데요. 말 그대로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은 지하철 또는 대중교통을 탈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하나로 삐 찍거나 아니면 교통카드 하나로 삐 찍으면은 이제 환승도 되죠. 또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한국 분들은 그렇게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유럽에 비해선 저렴한 편이고, 또 무엇보다 휴대하기가 굉장히 좋죠. 여기는 이제 표가 주로 이제 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왔네, 젖었네, 그럼 그건 못 쓰는 거예요. 제가 말려서 써봤거든요.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휴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한국 분들이 이탈리아 로마에 오셔서 대중교통을 타실 때 이 티켓을 사셔야 되는데, 일회용 티켓도 팔고 일주일 티켓도 팔고 한 달 티켓도 팔아요. 심지어 1년 티켓도 파는데, 1년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줍니다. 1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맨날 대중교통 탈 때, 또는 직장을 다닌다. 그럴 때는 1년치를 끊는 게 좋죠. 그런데 대부분 한국 분들은 일회용 티켓, 주로 이제 뭐 싱글 엔트리 아니면 원 티켓, 그러면 이제 원 메트로 티켓 그러면은 99% 그걸 줍니다.
1.5유로짜리인데 이거를 따박기라는 한국의 이런 편의점, 신문 가게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잡지 팔고 이런 데가 있어요. 따박기라는 곳에서 이제 그 티켓을 사시거나 이건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사는 거죠. 또는 이제 기기로 사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이 티켓 문화가 한국 분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여행을 왔는데 지금 숙제 하나가 늘은 거잖아요. 물론 이게 문화가 다른 거다 보니까 이곳의 문화를 따르는 건 맞지만 한국은 당장 신용카드만 이렇게 띡 대밀어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내가 이러한 숙제를 하나 더 추가로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할 수는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신혼여행 가이드를 할 때 차로 운전한 적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지하철로 호텔에서 미팅하고 지하철 티켓을 제가 미리 사가지고 나눠드린 다음에 콜로세움 가서 거기서부터 투어를 시작했는데 이탈리아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요 이 티켓을 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환승은 안 됩니다. 예, 대신 그 안에서는 왔다 갔다 100분 동안 할 수 있으세요. 근데 이 삼각대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철컥 나오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신 그 100분 동안 버스 트램은 마음껏 탈 수 있고 지하철은 이제 그 한 번으로 끝. 근데 여기서 어둠의 경로로다가 이제 뭐 담을 넘는다거나 제가 본 거는 엄청 많고 주로 이제 브이로그 찍을 때 이렇게 그냥 소개 영상을 찍는데 저쪽에서 넘고 있어. 그냥 대놓고. 그래서 이렇게 찍은 적도 많아요. 제 영상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은데 이런 어둠의 경로로다가 왜냐면 이제 그 티켓은 이제 검사를 안 하면 걸릴 일이 없거든요. 걸릴 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담을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걸려도 이제 목 빼고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은 이탈리아, 체코, 독일 다양하게 이제 그런 유럽 국가들이 담 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분들한테 벌금을 매기고 또 이거를 정의롭게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들어가는 거는 이걸로 넘어갔다고 쳐요. 근데 나갈 때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딱 기다립니다. 표 달라고. 표 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이탈리아에 와서 13년 동안 한 번 봤어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마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나갈 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티켓 보여줘라. 그럼 티켓 보여주고 분을 확인하겠죠. 분을 확인해보고 80분? 20분 남았네? 그럼 티켓 주고 가고 티켓은 끊었는데 그 안에서 뭔가 이제 활동을 했어.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해요. 막 툭 치면서 이제 활동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거기가 이제 잡인 분들은 거기서 활동하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정당하게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이제 티켓을 봤는데 어머 100분 넘었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벌금을 내죠. 근데 이게 한국하고 너무 다르고 정말 융통성이 없는 게 이 티켓 제도 때문에 말아먹는 돈이 정말 많아요. 제가 알기로 이탈리아 기업들 중에서 이 아타크라고 로마에 있는 대중교통 회사가 빚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7천만 명 관광객 중에서 물론 이 사람들이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텐데 그러면 대박 나야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무임승차를 하거나 아니면 어둠의 경로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이게 이탈리아 사람들 우린 안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탈리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냐? 관광객들 많잖아. 거기에 그냥 무임승차 하는 거죠. 제 주변에 이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탈리아도 최근에 이 카드로 이제 삐 찍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게 도입되기는 했는데 입구가 10개라면요 여기 구석에 딱 하나 있고 사실 이게 대중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유럽은 이 표 문화가 있다. 이거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렵다면 어렵고 또 한국하고 좀 문화적으로 많이 다른 점에 있어서 적지 않게 놀랄 수 있다. 요 점을 미리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세 번째 와이파이인데요. 이거는 그 대부분의 유럽 지하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있어도 굉장히 느리죠.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3통신사가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을 하면서 발전을 하죠. 우리 고객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큰 통신사들이 서로가 막 경쟁하면서 스피드 있는 인터넷을 제공해 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거를 시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지하철은 인터넷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여기에 유심 카드를 갖고 제가 여기 통신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로 내려가면은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러니 뭐 와이파이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현대사회적으로 이제 좀 오픈 일이 있는 게 한국에는 이제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죠. 게임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다 이거를 봅니다. 10명 중 한 7분? 제가 6, 7년 전에 한국 갔을 때만 해도 한 10명 중 7명은 이걸 보고 있었으니까 말 다 했죠. 지금은 더하면 더하겠죠.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아날로그 감성 이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둘러본다거나, 저희 누나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를 한다거나 아직까지 신문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한국 분들이 이제 이탈리아 지하철을 탔는데 잘못 온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내가 찾겠죠, 길을. 근데 거기서 찾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올라오세요. 일단 지하에서 올라오시고, 나가지만 않으면 100분이 유효하니까 거기서 이제 로밍해 오신 분들은 로밍한 걸로 이제 길을 찾는다거나, 내가 너무 많이 왔네? 그러면은 건너편으로 걸어가서 타면은 환승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지만 않으면은 그 안에서 100분 동안 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왔네? 그럼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걸 타면은 뒤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하를 벗어나라. 이게 참 중요하고, 인터넷은 기대하지 말라. 유럽 국가들 중에서 이탈리아가 G7이에요. G7이지만 인터넷은 거의 꼴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밍을 해와도 뭐를 해와도 와이파이 도시락을 사와도 웬만하면은 이탈리아에서 인터넷은 기대하지 말라. 특히 지하 또는 고속도로에서. 요것 또한 이제 한국 분들이 좀 한국 생각하면 많이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고, 반대로 외국 분들은 한국 가면은 신세대가 펼쳐지죠. 와, 여기는 뭐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면서. 자, 이제 네 번째는 지하철 환경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굉장히 좀 세련됐죠. 굉장히 깨끗하고 또 좋고, 또 여름에는 정말 추울 정도로 비가 그렇게 오는데, 장마철인데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놔가지고 제가 추웠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어컨을 안 틀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가면 되는구나. 몰랐으니까. 근데 아무튼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 겨울에는 히터 빵빵, 또 이 히터가 다리 밑에서 나오죠.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런 지하철 환경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로마 같은 경우에도 이 지하철이 안 좋다 그러면 또 악플이 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하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옛날 9버전이 있고요, 이제 신버전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비율은 한 3대 중에서 2개 정도는 새거, 나머지 한 개는 9버전. 좀 운이 없어가지고 이게 걸리면은 지하철의 악취를 내가 다 맡아야 되죠. 근데 이거는 그나마 좀 쾌적하죠. 왜냐면은 이제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고 또 겨울에는 히터가 나오니까. 반면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그 창문을 열어놔요.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이제 그 지하철 창문 열어놓은 거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아마 한국도 그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로마의 그 깊은 지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디 싸우러 가는 것 같아요. 그 냄새를 맡으면. 오죽하면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우스갯소리로, 제가 나중에 버스 편도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이탈리아에서 운행하는 이런 버스가 그래도 벤츠예요. 벤츠입니다.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탈리아 사람들, 제 친구들이 한 이야기가, 로마 버스는 이제 독일에서 버스를 쓰고 중고로 뭐 오스트리아나 밀라노 쪽으로 팔고, 이제 쓸 거 쓰고 단물 다 빼먹을 거 빼먹고, 로마에서 거의 폐기 처분되기 전에, 사실 뭐 벤츠고 또 이 버스 엔진이 막 30만, 60만, 100만 오래 가잖아요. 이 오일만 갈면은.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로마 버스는 좀 벤츠는 벤츠지만 거의 폐기 처분되는 그런 버스를 운행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운행하다 갑자기 불탔잖아요. 그래가지고 건물 막 다 태워먹고 그랬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런 좀 우픈 일이 좀 있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좀 옛날 게 많고, 최근 들어서 기차는 좀 바꾸고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가 일본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브랜드로다가 그 기차를 수입해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변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한국 지하철 환경을 생각하시고 이탈리아 로마 지하철 타시면은 굉장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요것도 이제 미리 알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자, 5번째,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사실 제가 한국 지하철 좋은 거 알아요. 환경 좋은 거 알고 다 굉장히 좋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제가 정말 한국 지하철을 높게 평가하고 싶고, 또 외국인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바로 치안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한국 지하철이 좋다기보다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좀 선진국 마인드를 갖고 세계적으로 안전한 그런 치안을 갖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 치안에 대한 내용은 한국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국적으로 이 해외 사람들이 바라보고 굉장히 놀라는 점 중 하나예요. 제가 신혼여행 가이드를 할 때, 오늘 저희가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위험하지 않아요? 소매치기 많지 않아요? 한국에서 이탈리아 오신 분들 10분 중 7분 정도? 진짜 7분 정도는 이탈리아 치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밤에 돌아다니면 문제 없냐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또 좀도둑, 소매치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또 팔찌, 강매단, 그 유명한 강매단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나씩 다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조심하면은 그렇게 막 심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을 생각하면 안 되지만, 한 번은 제가 이제 때르미니역에서 손님들 모시고, 그때 한 쌍이었어요. 두 분 계셨는데 이분들을 모시고 콜로세움까지 가야 되는데 가까워요. 금방 가기 때문에 정신만 바짝 차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안주머니에 넣고, 그러니까 딱히 소매치기 같은 게 문제가 없는데, 딱 지하철이 왔어요. 지하철이 왔는데 하필 그때 또 구식이었어. 그 옛날 거. 그래가지고 그걸 딱 탔는데 감사하게도 자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싹 앉고 이제 한 손으로 막고 해가지고 신부님 앉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슬쩍 일어나가지고 거기 형님도 앉혀드리고, 이제 약간 벽치기 느낌으로다가 그 기둥 하나 딱 잡고,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 지하철 탔습니다. 진지하게 저간에는, 왜냐면은 한국 분들이 오셨는데 가이드까지 사가지고 오셨는데, 막 저랑 있을 때는 좀 괜찮겠지만 자유여행 하실 때 주머니가 털렸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면목이 없겠어요. 그쵸? 대부분 공항 샌딩은 저랑 같이 가셔야 되는데, 차 안에서 이제 자유여행 하시다가 주머니 털리셨으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래가지고 딱 벽치기 하고 기둥 잡고, 잘 들으세요. 거의 막 가깝게 얘기하죠. 이탈리아 지하철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누가 이렇게 툭툭 쳐. 이렇게 툭툭 쳐. 특히 여성분들이 남자들한테 이렇게 좀 몸매로 툭툭 쳐요. 막 이렇게 붙어. 막 사람들이.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여기서 좋아하면 안 돼. 툭툭 치면은 내 신경이 툭툭 치는 거에 쏠려 있어요. 여기 뭐 막 신체적인 부분이 닿는다. 그러면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신경이 이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신경 쓰면 안 되고 주머니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앉아있는 게 안전할 수도 있어요. 앉아있는데 주머니를 대놓고 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벽치기 한 자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누가 툭툭 친다. 그럼 무조건 뒤돌아보세요. 물론 이제 바로 엘보 나가서 막 치라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툭툭 치면은 의심하셔야 된다. 또는 진짜 심각한 거는 3-4명이 나를 밀어. 특히 요만한 애들이, 주로 이제 애기들이 한 3명이 한 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서 막 밉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국은 이제 치안이 안정적이니까, 이게 또 막히니까 또 나는 사람들에 쏠려가지고 이 지옥행 열차에 타는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출근길에 왜 다들 경험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갑니다 가요 밀지 좀 마세요 이러면서 가는데, 여기서 밀지 좀 마세요가 아니라 밀지 마 해야 돼요. 왜냐면은 밀면서 똑같이 이렇게 내가 정신없을 때 틈타서 저도 몇 번 털릴 뻔했어요. 밀더라고. 저는 이제 그냥 미는구나 그러고, 제가 좀 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몰랐는데, 그때 이렇게 밀면서 막 여기저기 만져가면서 이거를 빼더라고, 내 지갑을. 그래가지고 팍 치고 엘보 나갈 뻔했는데, 애기들이야. 이게 참 좀 도둑들이 애기들이에요. 요만해요. 그래가지고 가! 이러고 말죠. 그 이상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치안은 한국 생각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런 진지한 얘기를 벽치기 자세로,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특히 자유여행 하실 때 누가 툭툭 친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더니 신랑 형이 엘보 나가는 게 아니고 조심한다 얘기를 해드리니까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벽치기 자세로 얘기하고, 이제 콜로세움 쪽에 이제 도착할 때쯤 두 분 다 제가 이런 얘기를 초면에 하면 너무 죄송해요. 초면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막 여행하면서 막 불안하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시는데, 저간에는 일단 미리 얘기하고, 사실 지하철만 그렇지 이탈리아 여행하기 되게 좋고 되게 좋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만 조심하시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하는데, 한 번은 이 신랑 형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왜냐면 제가 오시는 분들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번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그러면 한국은 진짜 대단한 거네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한국은 자도 된대. 자도 내 짐을 안 가져간대요. 심지어 이 선반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거기 위에 이런 직장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놔도 진짜로 안 가져간대요. 그래서 제가 좀 오버하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조심성을 가지실 수 있도록, 이탈리아는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 여기는 눈 뜨고 있어도 내 코가 베어져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짐 같은 거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혼자 타셨을 때 그 문 쪽에 앉아 계실 때 짐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데도 이거를 낚아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낚아채는데 문이 닫혔어. 그러면 끝난 거죠. 또는 제가 아는 이탈리아에 사신 한국분은 이 핸드폰 가져가는 거, 도난을 방지하고자 음악을 듣는 거예요. 음악 듣고 있으면 음악이 끊기면은 내가 누가 가져간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음악을 듣고 지하철을 이렇게 딱 타는데 막 공시렁공시렁 되면서 하고 있는데, 음악이 딱 끝났어. 그러고 다음 음악이 안 나오는 거야. 뭐야? 봤더니 핸드폰이 없어진 거야.
진짜로. 난 이분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가져갈 때까지 이거를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정신이 없으니까. 하필 또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음악이 딱 끝날 때쯤 끝났대요. 그래서 끝났는데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지더라.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현지인들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이드하는 입장에서 손님들한테 정말 조심하고 신신당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께서는 자도 된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한국이 좋다 그랬지만 요즘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좀 알아봤더니, 와, 한국은 그 옛날에 버거킹이 한국 지하철 치안이 좋다는 것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데 안대에다가 강남역 딱 붙여놓고 자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강남역 도착하면 깨워달라고. 이거를 실제로 유명한 한국의 유튜버가 실험을 했죠. 의정부역에서 깨워달라고 이거 딱 붙여놓고 자는데 깨워주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리고 버거킹이 글로벌 회사인데 그렇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치안 환경도 정말 한국하고 이탈리아랑 너무 많이 다르다. 이게 여러분, 제가 맨날 한국의 좋은 점만 얘기하고 맨날 이탈리아는 모든 걸 조심해야 돼, 숨 쉬는 것도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이탈리아만 엉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파리, 독일, 심지어 신사들의 나라 영국 이번에 축구 때 보셨죠? 축구 홈경기에서 졌다고 그 난리를 친 나라예요. 사실 신사들의 나라라고 얘긴 하지만 영국 지하철 타보신 분들은 완전 카오스입니다. 제가 물론 영국에서 산 건 아니지만 2주 동안 있었을 때 경험해본 바로는, 정말 유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생각보다 인프라나 이런 명성이 실제로 살아보면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만 좀 이상하다 이게 아니고 조심할 게 많다. 왜냐면은 그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관광 명소로 오기 때문에. 한국도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가지만 유럽 동네들에 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국가로서는 이제 물론 한국도 많이 가죠. 많이 가는데 이탈리아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 파리처럼 그렇게 많이 가진 않다 보니까 이렇게 소매치기들한테 표적이 될 만한 나라는 아니죠. 또 치안이 워낙 잘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고,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들이 조심할 게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여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 다 빼도 내가 콜로세움 앞에서 인생샷 남기는 거, 그게 하나가 너무 커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가 조심스럽게, 로마 왔으니까 로마 법을 따라야죠. 조심스럽게만 행동하면은 문제될 게 없다. 뭐 정 불안하시면 가드를 사시면 돼요. 레만 가드라고. 네,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가 참 길어졌는데, 오늘은 제가 이탈리아에 오셔서 한국 분들이 지하철 타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행동들, 그리고 한국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이러이러한 점에 있어서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거의 이탈리아 지하철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오시면 화장실 돈 내는 거 알고 있었어, 미리 갔다 왔지 이런 식으로 좀 쉽게 현지에서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내용을 좀 심층 있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편에는 이제 버스 편인데, 버스는 진짜 심각합니다. 버스는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 편은 기차인데, 기차도 최근에 신종 소매치기가 많이 나왔죠. 다음에는 버스, 그 다음은 기차, 트램도 대중교통 중 하나인데 트램은 탈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버스랑 기차 편에서 제가 다음에 또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